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그 중에서도 예측 모형을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을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 복사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파일에서 우리 리그레션 예측 모형 만들었던 거 있죠? 요거를 우리 불러 갖고 와서요.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우리 여기서 이 부분을 바꿔보겠습니다. 02-1번 해주고요. 우리 Artificial Neural Network 해주고요. 우리 예측 모형입니다. 예측 모형.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예측 모형, 분류 모형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먼저 예측 모형을 갖고 하고 분류 모형은 뒤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이전에 있던 내용을 갖고 왔으면 불러와도 되는데, 우리 처음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자, 데이터 선처리 변환 작업까지 해주고요. 우리 데이터 탐색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해봤죠. 훈련형 데이터 세팅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레시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레시피하고 모델은 우리 분석 모델에 따라서 우리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RR 언더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블럭 처리해 주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면 찾아 바꾸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NN 모델이니까 ANN 하고요. 뒤에 R 또는 C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그레션 모델이니까 R 언더바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LRR 언더바 모델을 ANN R 언더바 모델로 다 바꿔줍니다. All 눌러주면 총 27개가 다 바뀌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모델까지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다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여기도 다 바뀌어져 있어서 한 번에 바꾸면 편하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레시피 확인해 보시고요. ANLR 레시피. 자, 이거는 우리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레시피 만드는 거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리 노멀라이즈, 표준화를 사용해야 되는 모델과 그 다음에 원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모델이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서는 주로 리니어형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화 시켜줘야 되는 모델들을 위주로 좀 할 거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 트리형 모형, 즉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델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는 노멀라이즈 된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모델 만들기입니다. 모델 만들기부터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MLP 모형을 사용하겠습니다. MLP 모형. 그래서 MLP라고 하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뜨죠. 그래서 엔진, M넷을 사용할 수 있고요. 히든 유닛을 하이퍼 파라메타로 우리가 봅니다. 페널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드롭아웃, 에포크, 액티베이션, 런 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요. 자, 먼저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MLP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히든
유닛을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히든 유닛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쳐도 됩니다. 히든 언더바 유닛 이렇게 해주고요. 히든 유닛을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되니까 튜닝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널티 모델의 복잡성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믹스처라는 게 없죠. 요거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없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ho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hog이 되어 있는데 fhog은 기본적으로 얘를 몇 번 반복해 주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우리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계속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내려가는데 그거를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hog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론에서 이미 사전에 배웠지만 fhog을 통해서 몇 번까지 제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한 100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실제로 그 실무에서 할 때는 뭐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한 100번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디폴트로 놔둬도 되는데 우리는 연습용으로 하기 위해서 fhog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빼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히든 유닛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노드입니다. 노드를 우리가 몇 개를 줄 거냐. 그래서 뭐 2개부터 하나, 2개, 3개, 4개, 뭐 10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층을 한 층, 2층, 그래서 층을 2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팅을 할 때 튜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히든 유닛은 했고요. 페널티 해주고요. fhog까지 해주고, 뭐 액티베이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액티베이션 하는 그 함수들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렐루 함수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빼고요.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도 학습률을 0.2로 줄지 0.1로 줄지 우리 이미 이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런 것들도 세팅해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얘도 우리가 튜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튜닝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히든 유닛하고 페널티 정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lm넷을 쓰는 게 아니고 n넷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n넷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자, 그래서 MLP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엔진 엠넷 리그레션 모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ANL 모델 이렇게 해서 모델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쓰겠다. 리그레션이고요. 튜닝은 2개가 들어옵니다. 엠넷에서 쓰겠고요. 자,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 그리드 만드는 건데 하이퍼 파라메타 그리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즉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좀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워주시고요. 어떤 걸 쓰냐면은 우리 ANN 모델을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파라메타를 활용을 해서 쓰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ANNR 언더바 모델 요걸 갖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extract 해주고요. extract 언더바 파라메타 그 다음에 다이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거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다이얼이 아니고 set 다이얼입니다. set 언더바 다이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히든 유닛하고 그거를 n 파라메타 값, 페널티 파라메타 값을 자동으로 여기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extract 파라메타 set 다이얼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set 파라메타 값들이 2개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갖고 오고요. 이거를 그리드로 몇 개를 해당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세팅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리드 언더바 맥스 값 언더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요. 여기서 사이즈를 우리 10개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총 10개의 사이즈 값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은 하나씩 내가 임의로 어떤 값을 세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extract, parameter set dial이라든가 엔트로피 이런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기본 세팅하는 거, 일일이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값을 설정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본인이 값들을 세팅해 주려고 그러면 이 튜닝 값들을 우리가 그 레귤러 그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일일이 하나씩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총 10개, 그래서 히든 유닛과 페널티 값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이 사이즈를 여러 개 해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N 이렇게 해주고요. 10개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 뒤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모델 만들기만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우리 이전에 제일 앞부분에서 이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NN 워크플로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해가지고 프로세서 해서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고요. 모델에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을 이제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차 검정 해주고요. 홀드 해주시고 모델 훈련을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모델에 따라서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 30초에서 1분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여기 계속 빨간색 스탑 버튼 나올 때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네, 끝났고요.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튜닝 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튜닝 값을 확인해 보면 MA, 그 다음에 RMSE, RSQ 이렇게 0.865까지 나왔네요. 그죠? 튜닝 결과를 그래프로 찍어 보겠습니다. 튜닝 결과는 그래프로 찍어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히든 유닛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와 있고요. 히든 유닛은 그 노드 수입니다. 히든 유닛의 노드 수가 보시면 8개나 10개가 가장 높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MA, RMSE, RSQ. RSQ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네요. 6개. 2개에서 6개인데 6개가 가장 높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6개일 때, 그 다음에 우리 그 레귤레이션을 보면 레귤레이션은 요 정도, 요 값이네요. 요 값이 가장 좋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 봤으니까 튜닝 결과 베스트 튜닝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MA 값, 그죠? 그 다음에 RMSE 값, 히든 유닛이 2개일 때네요. MA 값은 히든 유닛이 2개이고 페널티가 이럴 때가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RMSE 값은 6개이고 그 다음에 페널티가 이렇게 돼 있을 때네요. 그죠? 이 플롯하고 비교해 보면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죠. 그죠? 히든 유닛이 2개일 때, 2개일 때가 가장 이 2개는 값이 낮을 때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죠? 요거랑 요쪽이고 RMSQ는 제일 높은 값이니까 요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RSQ 값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6개하고 2.5일 때 보니까 여기 RMSE 값하고 RSQ 값
R 스퀘어 값이 6대. 그래서 히든 유닛이 6개이면서 페널티가 0. 마이너스 1승이니까 0.252 정도 될 때가 가장 값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자, 베스트 모델을 선택해야 되겠죠? 베스트 모델을 선택해서 한번 유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타 값을 보겠습니다. 히든 유닛이 6개일 때, 즉 동그라미 노드가 6개일 때가 가장 좋고요. 복잡성 페널티는 0.251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워크플로우로 세팅을 해준 거를 입력을 받고요. 그래서 히든 유닛은 6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테스트 모델, 우리가 훈련 모델을 봤으니까 테스트 모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테스트 해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델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882가 나왔네요. 그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요거랑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훈련 모델은 0.878이 나오고요. 테스트 모델은 0.882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간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도 확인 변수를 확인해 보는데, 여기서 중요도 변수, 즉 VRP 값은 모델들마다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원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눌러보면 지원 안 해준다라고 뜹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요걸 지원을 안 해주는데, 대신에 요 Neural Net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 요 기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위에 메시지가 떠 있어서 우리 인스톨을 한번 해볼게요. install.package 그 다음에 Neural Net Tool 요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해주시고요. 라이브러리 호출해 주고요. Neural Net Tool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도 변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VIP 이런 그래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는 요거를 지원을 해주네요. 뉴럴 네트 툴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주면 VIP 값을 이용해서 중요도 변수들을 그래프로 부여줄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걸 지원을 안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모델들마다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Artificial Neural Network 예측 모델을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Artificial Neural Network 분류 모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